밤이 깊었다. 자무 가문은 잠들어 있었다. 등불도 꺼졌다. 개 짖는 소리도 멎었다. 오직 바람만이 처마 끝을 스치며 지나갔다. 사무원은 방문을 열었다. 조용히, 발소리도 없이 낡은 목검 한 자루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뿐이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었다. 그는 가문의 뒷마당을 가로질렀다. 달빛이 등을 비췄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어린 소년의 그림자였지만 그 걸음은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뒷산이 보였다. 검은 산이었다. 나무도 검었다. 풀도 검었다. 마치 산 전체가 무언가에 물든 것처럼. 만검총, 자무 가문의 시조가 세웠다는 검의 무덤. 가문의 모든 검사들이 죽으면 그들의 검을 그곳에 묻었다. 수백 년이 흘렀다. 검은 늘어났다. 1000자루, 2000자루, 그 이상. 그리고 잔류 검기가 쌓였다. 수백 년 동안 쌓인 검기, 가문의 금지구역이었다.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곳, 들어간 자는 모두 죽었다. 정신을 잃거나 미치거나 폐인이 되거나. 들어가지 마라. 그곳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다. 스승이 했던 말이었다. 전생에 사무오는 그 말을 따랐다. 한 번도 만검총에 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30년이 걸렸다. 무극검전을 완성하기까지 30년의 피와 땀.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시간이 없다. 청운이 천하제일이 되기 전에, 그가 자신을 알아채기 전에, 그 전에 끝내야 한다. 만검총, 그곳에 답이 있었다. 산을 오르는 동안 사무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숨소리도 죽였다. 발걸음도 가벼웠다. 무공을 익히지 않은 소년의 몸이었지만 그 안에 든 의식은 천하제일검왕의 것이었다. 발을 어디에 디뎌야 하는지, 어떤 가지를 피해야 하는지, 어떤 그림자에 몸을 숨겨야 하는지 모두로 알고 있었다. 산 중턱에 다다랐다. 거기 있었다. 만검총, 검은 돌로 쌓인 무덤이었다. 봉부는 없었다. 다만 거대한 성문 하나, 그 위에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검젠, 그뿐이었다. 성문 앞에 다다른 순간 사무오는 멈췄다. 기운이 밀려왔다. 서늘한 기운, 살벌한 기운,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검들이 일제히 깨어나는 듯한 기운. 소년의 몸이 떨렸다. 피부가 따끔거렸다.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단전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움찔거렸다. 이것이다. 사무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 필요했다. 그는 성문에 손을 댔다. 손바닥이 차가웠다. 마치 얼음을 만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동시에 뜨거웠다. 마치 불을 만지는 것 같았다. 성문이 천천히 열렸다. 소리도 없이,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안은 어두웠다. 완전한 어둠. 사무오는 한 걸음 들어섰다. 성문이 등 뒤에서 닫혔다. 쿵. 소리가 짧고 무거웠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사무오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이 천천히 걷혔다. 눈이 적응한 것이 아니었다. 어둠 자체가 그를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리고 그가 보았다. 검들, 수천 자루의 검들이 벽에 꽂혀 있었다. 천장에도 바닥에도 사방이 검이었다. 빈틈이 없었다. 마치 검의 숲이었다. 오래된 검, 새로운 검, 부러진 검, 멀쩡한 검, 화려한 검, 소박한 검, 모두 한때 누군가의 손에 들렸던 것들, 모두 한때 사람을 베었던 것들, 모두 한때 살아있었던 것들, 그리고 지금은 잠들어 있었다. 자무 가문 수백 년의 검들이. 사무오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검기가 그를 향해 밀려왔다. 수백 년 동안 쌓인 잔류 검기. 한 자루의 검에서 흘러나오는 검기는 작았다. 하지만 1000자루가 모이면 달랐다. 10,000자루가 모이면 또 달랐다. 그것이 한꺼번에 그를 향해 쏟아졌다. 소년의 몸이 휘청였다. 피부가 갈라졌다. 미세한 핏방울이 솟아났다. 옷이 펄럭였다.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전생의 사무온이라면 견뎠을 기운이었다. 천하제일검왕의 몸이라면. 하지만 지금의 사무온은 17의 소년이었다. 내공도 없었다.
단전도 닫혀 있었다. 살가죽 하나로 그 검기를 받아내고 있었다. 죽을 수도 있다. 머릿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죽을 수도 있어. 사무호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검기가 더 강해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이 그의 온몸을 베는 것 같았다. 살이 찢어지는 통증, 뼈가 시린 통증.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전생에는 30년이 걸렸다. 이번에는 하룻밤이다. 만검총의 중심에 다다랐다. 거기 있었다. 가운데, 정중앙, 가장 깊은 곳, 작은 단탄. 그 위에 검 한 자루. 다른 검들과 달랐다. 빛나지 않았다. 화려하지 않았다. 손잡이도 평범했다. 칼집도 낡았다. 하지만 사무호는 알았다. 저 검이었다. 가문의 시조가 남긴 검. 만검총의 중심에 있는 검. 다른 모든 검들이 그것을 향해 잠들어 있는 검. 무후우지. 그 이름을 사무호는 알고 있었다. 전생에서 죽기 직전에야 들었던 이름. 청운이 마지막에 가져갔다고 했다. 자신을 죽이고 나서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자신이 먼저 가진다. 사무호는 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호흡을 가다듬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소년의 몸이었다. 단전은 텅 비어 있었다. 내공은 한 줌도 없었다. 기감도 미약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평생 단전을 열 수 없는 몸이었다. 하지만 사무원의 머릿속에는 무극검전이 있었다. 전생에 30년 걸려 완성한 검결. 그 첫 번째 구결. 단전을 열어라. 검기로 열어라. 안에서 열지 못하면 밖에서 열어라. 전생의 사무원은 안에서 열었다. 자신의 내공을 쌓아서 30년 동안. 이번에는 밖에서 연다. 만검총의 검기로, 수백 년 동안 쌓인 검기로. 소년의 몸이 견딜 수 없는 양이었다. 견디지 못하면 죽는다. 견디면. 사무호는 눈을 감았다. 검기가 그의 몸으로 밀려들었다. 처음에는 피부였다. 살가죽이 갈라졌다. 핏방울이 솟았다. 그 다음에는 살이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 그 다음에는 근육이 비틀리는 듯한 통증. 그 다음에는 뼈가 시리는 통증. 그리고 단전이 닫혀 있었다. 굳게, 평생 한 번도 열려본 적이 없는 어린 단전. 검기가 그것을 두드렸다. 쿵. 소년의 몸이 떨렸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코에서도, 귀에서도, 눈에서도.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견뎌라. 사무원이 자신에게 말했다. 견뎌라. 3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다. 검기가 단전을 더 강하게 두드렸다. 쿵. 단전이 갈라졌다.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쩌적 열렸다. 소년의 단전이 활짝 열렸다. 마치 처음으로 깨어난 것처럼, 마치 평생 그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검기가 그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사무원의 몸이 휘청였다. 가부좌가 흔들렸다. 입에서 피가 쏟아졌다. 너무 많았다. 수백 년 동안 쌓인 검기가 어린 단전 안으로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단전이 부풀어 올랐다. 터질 것 같았다. 몸이 안에서 폭발할 것 같았다. 죽는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이대로 가면 죽어. 사무호는 그 목소리도 무시했다. 무극검전의 두 번째 구결을 떠올렸다. 받아들여라. 거부하지 마라. 검기는 폭력이다. 폭력은 다스릴 수 없다. 다만 그러게 할 뿐이다. 그는 호흡을 깊게 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검기를 거부하지 않았다. 받아들였다. 그러게 했다. 단전에서 경맥으로, 경맥에서 사지백회로, 사지백회에서 다시 단전으로. 순환이 시작됐다. 작게,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검기가 그의 몸 안에서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폭풍처럼, 그 다음에는 강물처럼, 그 다음에는 시냇물처럼, 그리고 마침내 조용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무호는 눈을 떴다. 만검총 안이 환했다. 아니, 화난 것이 아니었다.
검들이 빛나고 있었다. 수천 자루의 검들이 일제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탄 위의 검, 무극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를 인정하는 듯이,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몸이 가벼웠다. 너무 가벼웠다. 손을 들어보았다. 손등에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옷은 찢어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내공이 흐르고 있었다. 작지만 분명한 흐름. 단전에서 시작되어 사지백해로 퍼지는 흐름. 처음 단전을 연 것 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정제된 흐름. 만검총의 검기였다. 수백 년 동안 쌓인 검기가 그의 첫 번째 내공이 되었다. 전생의 30년이 하룻밤이 되었다. 사무호는 단 위의 검을 바라보았다. 무극, 손을 뻗었다. 검자루를 잡았다. 낡은 손잡이가 손에 익숙하게 들어왔다. 마치 평생 쥐어온 것처럼, 아니 실제로 평생 쥐어왔던 것이다. 다음 생이지만 검을 들었다. 가벼웠다. 칼집에서 검을 뽑았다. 스림, 소리가 만검총 안에 울렸다. 검신이 드러났다. 검은 평범했다. 빛나지 않았다. 화려하지 않았다. 그저 검 한 자루였다. 하지만 그 검을 든 자가 평범하지 않았다. 사무호는 검을 가볍게 휘둘렀다. 허공에서 검이 노래했다. 수천 자루의 다른 검들이 그에 화답하듯 일제히 진동했다. 만검총 전체가 떨렸다. 사무호는 검을 칼집에 다시 넣었다. 만검총을 나섰다. 성문이 그를 통과시켰다. 마치 처음부터 그가 주인이었던 것처럼. 산을 내려가는 동안 새벽이 밝아왔다. 동쪽 하늘이 붉었다. 전생의 마지막 새벽도 붉었었다. 그날은 피로 붉었다. 오늘은 햇살로 붉었다. 다른 붉음이었다. 사무호는 잠무 가문의 뒷마당으로 돌아왔다. 누구도 그를 보지 못했다. 누구도 그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알지 못했다.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낡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소년이 서 있었다. 어제와 같은 소년. 하지만 어제와 다른 눈빛. 더 깊고 더 차가운 눈빛. 그리고 손에 검 한 자루. 무극. 사무호는 그것을 침상 아래에 숨겼다.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아무도 의심할 수 없도록. 그리고 다시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호흡을 골랐다. 내공이 단전 안에서 천천히 돌고 있었다. 작지만 깊은 흐름. 막 시작된 흐름이지만 이미 어른의 그것에 가까운 흐름. 일주일. 사무원이 자신에게 말했다. 일주일이면 인류 무사 수준이 된다. 한 달이면 절정. 1년이면 그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1년이면 너희들 모두가 무릎 꿇을 수준이 된다. 창밖에서 새벽 햇살이 들어왔다.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소년의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거망이 있었다. 청은.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대답은 없었다. 너는 모르겠지. 너의 죽음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무호는 눈을 감았다. 내공이 단전 안에서 더 깊게 돌기 시작했다. 만검총의 검기가 그의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다.